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퀴즈쇼 길 위에서 배우는 역사 이야기 진행을 맡은 김용필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이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곳은 과연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탑골공원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지금도 독립기념관이 생각이 난다는 분이 있었고, 하얼빈, 창경궁이요. 네. 그렇죠. 3.1운동. 여러 가지 또 하나 저는 대번에 지금 서대문 형무소 이런 곳들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곳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잊혔던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그리고 그곳에 얽힌 역사를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퀴즈를 풀면서 배우는 역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역사 퀴즈 여행을 함께할 해설사 정순희입니다. 오늘 첫 목적지는 위안부 피해 여성을 기리는 추모공원, 기억의 터입니다. 이곳은 2016년 경술국지일인 8월 29일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는데요. 당시 초등학생을 포함한 시민 2만여 명의 모금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위안부의 추모공원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조금 더 옆으로 가볼까요? 이곳에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통감 관저터라고 돼 있네요. 통감이라는 것은 을사늑약 후 설치된 통감부의 수장이었고요. 통감의 관저로 쓰이던 곳입니다. 당시 통감은 우리나라 내정 간섭은 물론 외교적으로 황제를 대변하던 무소불위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는 일대 통감으로 부임했었습니다. 이곳은 경술국지 이후 총독 관저로 변경되어 식민 통치자의 본거지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 역사의 치욕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 기억의 터에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곳에선 역사적으로 잊어선 안 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 네, 첫 번째 문제 정순희 해설사님께서 문제를 내주셨는데 잘 보셨습니까? 문제가 뭐였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가 문제 화면을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공개해드리죠.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 이곳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3.1운동 당시 학생들의 만세운동이 시작점이었다. 2번, 한일 강제 합병 조약을 체결했다. 3번, 3.1 만세운동을 앞두고 독립운동 자금을 배부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보기죠. 일제의 임시 감옥이 있던 곳으로 독립운동가들의 형을 집행한 일이다. 댓글로 좀 막 올려주고 계세요. 1번, 3번, 2번 골고루 분포해 있는데요. 좀 첫 번째 문제가 어려우셨을까요? 네, 계속 답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과연 이 중에 정답이 몇 번일지 일단은 우리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과연 몇 번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셨을지 저희가 한 분포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번 한일 강제 합병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2번 보기에 가장 많은 압도적입니다. 43% 이상이 좀 선택을 해 주셨거든요. 과연 가장 많은 분이 선택한 2번이 정답이 맞을지 자, 정답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한일 강제 합병 조약을 체결했다.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답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910년 8월 22일 통감 관저가 있던 이곳에선 당시 대한제국 총리 대신인 이완용과 제3대 조선 통감인 데리우치 마사타게 통감이 이 한일 강제 합병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치욕스러운 역사 경술국치가 시작된 겁니다.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 이곳. 그런데 이곳에 이렇게 특이한 모습의 석조 조형물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일까요? 원래 이곳엔 당시 을사늑약 체결의 장본인으로 알려진 이 하야시 곤스케, 이 당시 주한공사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네, 원래는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야시 공사는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대한제국을 압박해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조인시키고 1차 한일 협약, 이 을사늑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이 한국의 국권 침탈을 위해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남작이란 자귀까지 받았던 하야시 곤스케였습니다. 일제는 1936년 그의 동상을 이곳에 세운 것이지요. 하지만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부서져 방치돼 있었는데요. 이 광복 70주년을 맞은 2015년에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로 서울시에서 이 받침대 역할을 했던 비석을 거꾸로 박아서 복원을 시킨 겁니다. 이처럼 기억의 터로 알고 있던 곳에 우리의 또 다른 치욕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만나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담긴 영상 나갑니다. 네, 이곳이 어딘지 아실까요? 네, 번뜩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이 봄날의 유원지 같죠? 이 사진을 보면 아이스 깨끼 하고 외치시던 이 아이스크림 파는 분도 보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사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말이죠. 1986년 철거되기 전까지 서울에서 가장 큰 유원지이자 동물원 또 식물원으로 주말마다 사람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과연 이곳은 어딜까요? 지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가 글쎄요 좀 쉬웠을까요? 서울대공원이라고 올려주신 분들 계시는데 창경궁이라는 답이 세 분, 네 번째 올라왔고요. 에버랜드의 옛날 모습인가?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답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곳 창경궁입니다. 창경궁은 사적 123호로 성종이 왕위에 올라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 작은 어머니인 새 대비를 위해 만든 궁궐입니다. 임진왜란 때 전소되어 광해군 7년에 대대적인 중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조선 후기 창덕궁이 정궁의 역할을 하면서 창경궁의 쓰임은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희빈이 사약을 마신 곳도 이곳이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곳도 바로 이곳 창경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창경궁이 아닌 창경원으로 익숙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곳이 왜 창경궁이 아닌 창경원으로 불렸을지 저와 함께 그 이유를 찾아가 볼까요? 창경궁이 창경원이 된 이유 중 하나인 이곳은 창경궁 대온실 식물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외관이 독특하죠. 철골 구조와 목재, 유리 등으로 만든 서양식 최초의 온실인데요. (1907년)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즉위한 순종은 창덕궁으로 이어합니다. 일제는 창덕궁에 계신 순종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창경궁에 나무와 전각을 훼손하고 일본식 정원을 만들고 건물을 세웁니다. 일제는 식물원과 같이 이곳에도 전각을 허물고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철거되어 보시는 바와 같이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춘당지입니다. 탑 하나가 외로이 서 있는데요. 우리의 전통탑과는 많이 다른 이색적인 모습입니다. 이 탑은 이황과 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전시되었던 것입니다. 일제는 식물원과 함께 창경궁의 정각 7채를 허물고 박물관을 짓습니다. 이처럼 독특한 외관의 건물을 짓고 왕과 신하가 중요한 의식을 베풀었던 조정마당에 박석을 또 없애고 모란꽃 나무를 심어 일본식 정원으로 만든 건데요. 참으로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의 일제는 동물원과 식물원을 완공한 이듬해인 1912년 유원지를 만들고 창경궁이 아닌 창경원으로 격화시켜 일반인에게 개방합니다. 그럼 왜 일제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곳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든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명목은 순종을 위로한다는 것이었지만 당시 고종의 강제 퇴위, 한국군의 강제 해산, 고종의 강제 이여 등 흉흉한 민심을 달랠 방책을 찾은 거죠. 하루아침에 왕이 머물던 궁궐은 유원지가 되어 경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사람들까지 사람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경성 최고의 명소가 된 창경궁의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네, 창경원에 대한 어떤 좋은 기억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결코 유쾌하지 않죠. 저희 시도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님 손을 잡고 가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나중에 이제 학생이 돼서 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보신 대로 정답은 창경궁이었습니다. 자, 역사 퀴즈쇼 길 위에서 배우는 역사 이야기 바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곳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호 1921년에 완공된 천도교 중앙대교당입니다. 마치 유럽의 어느 성당 같기도 하죠. 이곳은 천도교의 총본산 교당으로 천도교의 종교의식과 일반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내부는 보시다시피 기둥이 없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 특징이고요. 곳곳에 이 박달나무 꽃과 무궁화 꽃을 이렇게 장식해서 민족의 요람을 상징했습니다. 천도교는 1860년 수운 최재우에 의해서 창시된 동학에서 기인해 1905년 천도교로 개칭이 됐는데요. 당시 300만 교도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이곳에선 3.1운동 당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자, 정답을 아시겠습니까? 이번엔 객관식입니다. 보기를 준비했는데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자, 3.1운동 당시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1번, 안중근 의사가 숨어있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간 사건. 2번, 독립운동가들이 폭탄과 총탄을 제조한 일. 3번, 3.1운동을 앞두고 독립선언문을 배부한 사건. 4번, 광복 후 초대 대통령을 선출한 일. 자, 계속해서 댓글로도 3번이다, 2번이다 계속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3번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2번도 적지 않군요. 네, 어떤 답에 좀 많이 집중이 됐을지 우리 정답 분포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와, 3번 85% 정말 압도적이군요. 3.1운동을 앞두고 독립선언문을 배부했다. 두 번째로 1번 안중근 의사가 숨어있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간 사건이 일어났다가 이제 뒤를 이었는데요. 좋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찍었어요. 3번인 듯한데 아닌가? 이런 분도 있는데. 자, 정답은 바로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3.1운동을 앞두고 독립선언문을 배부한 곳입니다. 자, 이에 얽힌 이야기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 정순희 해설사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천도교 대교당입니다. 천도교 대교당은 천도교의 전신인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에 의해서 건립된 곳인데요. 정답을 설명드리면 표석에 써 있는 대로 독립선언문 배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1919년 3.1운동 당시 이곳에서 독립선언문이 배부되었습니다. 민족 계몽운동과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손병희 선생은 보성학교, 동덕여학교 등을 인수, 신설하여 교육에 힘썼습니다. 훗날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라는 출판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을 계획한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민족 대표들은 천도교에서 운영한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 2만 1000여 부를 인쇄했습니다. 그것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독립운동가들에게 배부한 곳이 이곳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마당이었습니다. 이처럼 이곳은 종교단체일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3.1운동, 60만세운동, 신관회 등 독립운동에 깊숙이 관여하여 항일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이게 실제로 이렇게 처음 봤는데요. 저곳에서 독립선언서를 배부했다는 사실 이번 기회에 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댓글을 보니까 오 대박 내가 맞췄어 제발 이번에는 당첨되라 이런 좀 댓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당첨되기를 저도 좀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유익한 시간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뭐 독립운동하면 탑골공원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또 민족 대표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말이죠. 제가 얼마나 좀 그동안 역사에 좀 무지했었는가. 뭐 이런 좀 반성을 제 스스로도 해보는 시간이 됩니다. 자, 어느덧 이제 마지막 문제, 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공개하겠습니다. 이곳은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운동장입니다. 1960년 10월 개장한 한국 최초의 축구 전용 운동장인데요. 우리에겐 효창운동장으로 익숙한 효창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곳인지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의 맏아들 문효세자가 묻힌 효창원으로 그의 어머니 의빈성 씨를 비롯한 왕실 가족의 무덤이 함께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이곳의 일부를 떼내어 공원으로 만들고 왕실의 무덤을 서삼릉으로 옮겨버립니다. 왕실의 무덤을 공원으로 만들면서 왕실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현재 이곳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과연 효창공원에 숨어있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자, 문제 잘 보셨죠? 자, 객관식이고요. 자, 그럼 보기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조선시대 왕가의 무덤에서 일제에 의해 공원으로 변해버린 효창공원. 이곳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1번, 일제의 무기 보관소가 있었던 곳이다. 2번, 독립운동가들이 몸을 피하던 임시 피난처가 있었다. 3번, 학생들이 3.1 만세운동을 앞두고 회의를 했던 곳이다. 그리고 4번, 독립운동가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네,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번에는 맞춰보겠다고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자, 퀴즈를 함께 풀고 계신 분들 가장 많이 고른
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이 정답 분포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4번이 82%로 가장 많군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5%가 선택을 하셨어요. 3.1 만세운동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이 회의를 했던 곳이다. 뒤를 이어서 임시 피난처가 있던 곳이다. 순으로 좀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많이 선택한 과연 4번이 정답일까요? 자, 마지막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자, 바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효창공원으로 좀 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죠. 일제에 의해서 공원으로 격하됐던 효창공원에 광복 후에 김구 선생이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모셔와서 삼의사묘역을 조성했고 이 안중근 의사의 가묘까지 나란히 모셔온 것입니다. 이처럼 왕가의 무덤에서 해방 이후에는 독립선열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이곳.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런 역사의 혼이 담긴 곳을 단순히 공원으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일상의 휴식처로 혹은 관광지로 그간 수도 없이 마주했던 역사의 현장들. 그곳엔 무관심 속에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의 슬픈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네, 효창공원 전철역이 있잖아요. 많이 지나다니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서 내가 한번 들어가서 효창공원에 과연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좀 서려 있을까? 직접 가서 볼 생각을 왜 못했을까? 저 스스로도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들고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계실까요? 아직 안중근 선생님의 유해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누우실 곳엔 지금 가묘만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유해를 찾아서 좀 이제 편히 모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까지 댓글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서울 살면서도 몰랐네요. 네, 안중근 선생님 이름만 들어도 슬퍼요. 그냥. 네,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퀴즈를 풀고 영상을 보는 내내 좀 짠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개된 곳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저런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적인 현장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 나들이 하기 좋은 요즘이죠. 가족 혹은 연인끼리 우리 주변에 있는 역사적인 현장을 여행하면서 우리의 역사도 되돌아보고 또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퀴즈쇼 길 위에서 배우는 역사 이야기 김용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